유럽 국가들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유행 초기였던 올해 초에는 강력한 봉쇄로 확산을 막았지만 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지난 7월부터 봉쇄를 완화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다시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 봉쇄 완화 이후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또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현지의 YTN 글로벌 센터 손종윤 리포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리포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탈리아에서 최근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를 저희가 접했는데요.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늘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5월 이후로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추세가 7월까지만 하더라도 일평균 200명 안팎에다가 8월부터 일평균 4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00명 넘게 지금 확진자가 다시 나오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수준인데, 이렇게 최근에 2차 감염이 확산되는 원인으로 아무래도 이 7월 초에 국경이 개방이 되고 봉쇄 완화 정책까지 나오면서 이제 유럽 입국도 가능해지고 관광객들도 지금 유럽에서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탈리아에서 공식적으로 관광객을 받겠다. 그렇게 한 이후로 현지에서 보시기에도 실제로 좀 눈에 띄게 관광객이 늘었나요? 네, 코로나 사태 초기에 비해선 관광객이 확실히 많이 늘어났는데 예년 여름철 이탈리아 관광에 비하면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네, 식당이나 기념품샵 이런 여행사에 문의를 해봐도 매출이 예년에 비해 60% 이상 감소했고 매년 매진이 일상이던 박물관 등도 좀 입장이 수월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원래 한창 휴가철이나 이럴 때 이탈리아 유명 관광지를 가면 사실 줄을 서는 거나 사람들이 북적이는 건 기본인데 그런 모습을 거의 지금 찾아볼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네, 반대로 이탈리아 국민들은 요즘 어떤가요?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해외로 많이 나갑니까? 이탈리아 국민들은 지금은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여행을 많이 휴가를 즐기고 있고 상대적으로 코로나 감염 피해가 적었던 이탈리아 남부나 사르데냐, 시칠리아 섬 등으로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에 거주하는 이탈리아인들이 휴가철을 맞아서 본국으로 좀 많이 돌아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탈리아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요. 그 이탈리아에 입국을 하게 된 다음에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 의무 격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의무 격리 기간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14일이고 공항 도착 후 시내로 진입 시에 대중교통은 금지되고 자차나 렌트카 등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격리 장소가 근데 정해져 있지 않아서 격리 대상자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격리하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처럼 정부에서 제공되는 장소가 따로 없고 개인이 렌트나 머물 숙소를 알아봐야 하는데 해당 숙소의 주인하고도 협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네. 이런 점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또 격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을 하는 기관 또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서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격리는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의무로 격리를 해야 되는 게 이탈리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유럽연합 측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들은 따로 격리를 하지 않고 있고 네. 7월 초에 봉쇄 완화 정책에 포함된 한국과 호주를 비롯한 10개국에서 오는 여행자들은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업무상으로 5일 이내에 방문 시에는 기본 검사만 실시하고 격리를 면제될 수가 있습니다. 업무상 5일 내로 방문할 땐 또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확산세가 뭐 잠깐 주춤하는 듯 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난주에 이탈리아 정부가 신규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걸 보니까 뭐 지금까지 이 자가격리 대상도 그렇고 뭐 입국이 가능한 나라들 그거에 대한 나라들의 지위도 여전히 유지를 하고 거기에다 새로 포함된 내용이 크루즈선 운항을 재개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신규 행정 명령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의 입국을 9월 7일까지 허용했고, 네. 이와 동시에 코로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브라질이나 칠레 등을 포함한 16개국에 대해서는 이제 9월 7일까지 금지를 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뭐 실내 및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강화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코로나 확산 방지 조치도 지속적으로 연장하기로 했고, 네. 네, 이제 다음 달 15일부터 크루즈 운항 허용,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스포츠 경기에 관중이 입장할 수도 있고, 무역 박람회 개최도 허용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약간 좀 이동이나 이런 제한을 계속해서 푸는 쪽으로 정책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관광객들이 이탈리아에서 관광을 만약에 할 때 지금 뭐 하고 있는 관광객들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전후로 비교해 봤을 때 관광객들이 관광을 할 때 있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명 관광지에 지금 가보면 과거 그룹 투어의 경우에는 30명에서 40명씩 이제 그룹으로 다니다가 지금은 10명 내외의 소규모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를 두더라도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그룹이 소규모더라도 수신기를 사용하는 등의 나름대로의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투어는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10명 이내외로 이제 입장도 많이 제한이 됐고, 네, 서로 이제 많이 달라붙을 시에는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와서 좀 떨어지라고 다시 경고도 주는 등 나름대로의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 대비 관련된 대책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도 있지만 최근에 조금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400년 전에 유럽의 그 패스트가 유행했을 당시에 문을 열었던 창문 술집이라는 게 이탈리아에 다시 부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지금도 이제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피렌체 역사지구에는 과거 17세기에 사용했던 창문 술집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 이게 창문을 두들겨서 목소리로 주문을 하고 네. 그 창문을 통해서 서로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와인이나 커피, 젤라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 네. 지불한 돈도 상인이 바로 소독을 해서 서로 간의 감염을 좀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팬데믹 시대에 상인들의 좀 재치가 돋보이는 생존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한인분들도 이탈리아에서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관광업에도 많이 종사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어찌됐건 입국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유럽의 확산 추세가 한국에 비해서 좀 심한 편이기도 하고 자가격리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14일,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14일, 총 28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의 부담이 되어 아직 한국인 여행자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탈리아 내 현재 한인 관광업 종사자들도 80% 이상이 지난번 전세기나 특별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신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한인 관광업이 재개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한국에서도 지금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휴가를 대부분 지금 국내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충분히 어떤 상황이실지가 좀 미뤄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인들의 일상생활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한데 그 7월 말에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국가 비상사태 기한을 사실상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면 평소랑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프랑스나 스페인 등의 2차 파동이나 아직까지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확실한 방역을 위해서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많이 없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방역 대책들에 대해 정부가 의회의 승인이나
별도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봉쇄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방정부의 권한도 확대되고 있고, 현재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좀 미뤄졌던 학교들의 개학 문제라든가, 지방선거나 국민투표 등도 전부 다 9월에 치러야 하는 등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정 운영에도 좀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들이 개학을 9월 14일에 하면 지금도 여전히 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가요? 3월부터? 네, 맞습니다. 학생들은 전혀 학교를 안 가나요? 학기 중에는 전부 다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실시했고, 네. 학교는 전부 다 지금 안 가고 다 집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탈리아도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이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또 한국은 이제 마스크가 사실 생활 필수품이 됐을 정도로 일상화돼서 어딜 가나 마스크 착용한 모습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유럽을 비롯한 서양 같은 경우는 물론 초반에 비해서는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좀 많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네, 최근 이탈리아 통계청에서 조사한 마스크 착용이 8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은 다들 마스크를 소지는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 거리를 뒀을 시에는 턱이나 팔에 걸치기만 하는 등 착실하게 착용하는 사람들은 체감상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날씨가 지금 평균 35, 6도에 육박하고 있고, 네, 햇빛이 강해서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다 보니까 실제 착용하는 비율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리포터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탈리아 로마 현지의 YTN 글로벌 센터 손종윤 리포터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